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형법에 대한 이해 수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낙찰자에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많이 해당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업해 보기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주거 침입의 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죄형 법정주의, 그것을 왜 강조해서 설명을 했느냐. 죄형 법정주의는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법률에 있는 대로 처벌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죄가 된다. 자, 법률에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된다. 자, 법률로 규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자,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하는 이유는 권력자의 범에 대한 횡포, 권력자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 근대 이후에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죄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처벌도 안 받는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 침입. 이렇게 침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업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유리하게 상대방한테 약점이 잡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려고 한 건데, 사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면 사실 다 이해시키고 깊이 있는 수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주거 침입의 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침입죄 무엇이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 319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벌한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요것이 아닌 것에는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하는 방식까지 이런 것이 아닌 데는 침입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맞으면 침입하시면 안 됩니다. 침입. 자, 여기 또 침입이 중요해요. 침입이 무엇이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침입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이것은 피해간다는 거죠.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 침입죄가 이 죄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가? 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안 건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거 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 본죄의 법익은 주거권으로 본다. 주거권을 지킨다는 거죠. 주거권이란, 자, 주거권이 무엇이냐?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주거의 평온, 평화롭게 주거를 한다.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확보하고 권한이 없는 타인의 침입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권리. 오타가이네요. 방해받지. 즉, 자신이 거기서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방해받지 않는,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방해받지 않는 그것이 주거권설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평온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사실상의 평온설. 본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그냥 내가 사는데 그 평온을 지킨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 엄마, 아빠, 아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데 이 세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평온, 이 평온을 지키자. 사실상의 평온설, 이 평온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사실상의 자유와 평온,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걸 지키고자 하는 거다. 이것을 침해하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의 평온설에 입각해서 우리 판례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객체, 무엇을 대상으로 한 거냐는 거죠. 무엇을 대상으로. 아까 앞에 법률에 나와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의 주거. 사람의 주거의 평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서는 안 된다. 주거는 무엇이냐?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하고 천막이나 판잣집, 토굴, 심지어 토굴이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거주하는 경우 주거에 해당한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다 주거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주거 침입죄입니다. 평온을 깼기 때문에. 그 평온에 대한 판단은 주거하고 있는 거주자 입장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일체의 건물입니다. 일체의 모든 건물, 즉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무실, 뭐 어떤 공적인 어떤 그 회사 건물, 뭐 이런 일체의 건물 안에 평온을 깨는 것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건조물 침입죄라고도 부릅니다. 선박, 항공기조차도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유하는 방식, 그 뭐 여관방 한 칸, 뭐 모텔방 한 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방 한 칸, 단순한 방 한 칸만이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깬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주거, 일체의 건물, 그리고 방. 자, 이 객체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냐? 바로 침입을 한다는 것. 그럼 침입이 무엇이냐? 침입이 무엇이냐? 침입이란 주거자. 자, 여기서 주거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말 중요하죠. 의사에 반해서.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 여기서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점유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 점유자는 그 집에 자신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의 의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누구도 들어가면 싫겠죠. 특히나 낙찰자가 들어가는 건 정말 싫을 겁니다.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주거의 승낙, 주거자의 승낙, 추정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어떨 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점유자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잠깐 본다든지. 추정적 승낙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승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화 녹음을 해서 남겨놓고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되겠죠? 네. 하려면 이렇게, 주거 침입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대법원 판례는 정말 많습니다. 뭐 워낙 많아서 뭐 다 적을 수는 없고 판례들이 있는데, 그 판례들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다. 권리가 원래는 없는 자입니다. 본권이 없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은 재산법이 아닙니다. 형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과 이익이 아닙니다. 형법은 법률이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하고 처벌합니다. 이 형법이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이 무엇을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처벌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보호법이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즉 주거 침입자가 지키고자 하는 그 형법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 이 평온이지 그 점유할 권한이 있냐 없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단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주거의 평온을 깨도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약점이 잡혀서 주거할 권한이 없는 무단 침입자에게 약점이 잡혀서 이사비를 과도하게 토해내는 어리석은 낙찰자는 되지 마시라. 그런 취지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 점유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형법의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자, 여기서 권리자는 낙찰자입니다. 낙찰자가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것을 실현하려고 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집행이죠. 민사집행, 강제집행 또는 그 명도소송을 하고 진행하는 집행,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어디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다 해당됩니다.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된다. 상대방이 권한이 없어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주거 침입죄에 걸려서 고소당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것을 낙찰받았나? 그 말을 하시지 않으려면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수 시기, 자, 범죄가 기수가 되는 건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 기수에 이른다. 일단은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에 내가 이렇게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거죠. 자, 발만 집어넣었습니다. 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판례는 좀 다릅니다. 보세요. 보호법익이 뭡니까? 보호법익. 주거의 무엇입니까? 평온입니다. 평온. 이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형법에 주거 침입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고는 하지만 전부가 들어가야만 평온이 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기수가 된다. 자, 저는 낙찰받고 점유자의 집으로 갈 때, 자, 내가 낙찰받아서 소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문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제일 먼저 보고, 있든 없든 대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의 동의를 얻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동의 없이 그냥 대문 안으로, 대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로 처벌돼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약점이 되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실마리도, 조그마한 약점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상대해본 명도 대상자들이 여기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번 봤습니다. 한 사람.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봤습니다. 얼마나 명도를 했는지 솔직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제가 대략 추산해보면 직접 간접 명도한 게 대략 한 1000번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다 일일이 만나서 제가 판단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다수의 명도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런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고 아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그 상대방 명도 대상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안다면 약점이 잡힐 수 있다. 그러면 협상에 불리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도 알고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피해서 최상의 나한테 유리한 그런 협상으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체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가도 기소에 해당될 수 있다. 왜? 자, 왜? 사실상의 주거평온, 사실상의 주거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자, 이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유자라면 낙찰자가 어느 정도 주거에 침입하면 사실상의 평온을 깼다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내 집 근처만 와도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것 같습니다. 기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격하고 나쁜 상황에서 붙어봐야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재미삼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낙찰자가 주거 침입을 하지 않고 주거로 들어가려고 하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침입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자, 침입을 하는 침입을 시작하였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는가? 일단 이것은 주거 침입을 위한 범죄의 실행에 들어갔다, 착수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가면. 따라서 이 행위도 주거 침입죄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행위도 이미 주거 침입죄의 착수에 들어갔다고 본다는 겁니다. 문도 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감시 카메라가 없다면 열죠. 저는 뛰어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들어가되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죠. 들어갔다는 증거를 남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증거를 남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을 열었다라는 증거도 남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자, 주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자, 침입했습니다.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은 이르지 않았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기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누구의 시각이겠습니까? 조사관, 경찰입니다. 이 경찰 조사관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주거의 평온을 해야한지 안 했는지 판단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갔다면 이 조사관 입장에서 여러분이 조사관입니다. 자, 경찰서에 앉아있는 조사관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재형법정주의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기수라고 판단하겠죠. 평온을 깼냐 안 깼냐 그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점유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점유자는 무조건 이 주거의 평온을 깼다, 기분 나쁘다, 처벌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 조사관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갔다면, 객관적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온을 깬지 안 깬지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재밌는 판례도 있습니다. 남편의 부재 중에 간통을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되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마, 아빠, 아들 주거하는 가족 모두의 평온, 모두의 평온입니다.
모두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의 승낙하에는 들어갔지만 남편의 승낙하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남편의 주거의 평온, 이거는 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주거 침입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처벌 보겠습니다. 주거 침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처음은 여기 벌금에 해당하겠죠.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지속해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상습적으로 걸리면, 또는 2인 이상으로 공동으로 범한 때 낙찰 받으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2인 이상 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십시오. 이왕이면 둘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범한 때는 가중처벌한다. 가중처벌하면 어떻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자, 경매학원 같은 데서 낙찰 받아가지고 무서우니까 단체로 갑니다. 다중에, 자, 내가 옛날에 싸움 잘하고 힘 좀 있으니까 내가 명도 도와줄게. 학원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단체로, 집단으로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범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 여기다 물건까지 가져가면 본죄를 범한 경우는,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특히 또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는 특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형법 제322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수에 이르지 않아도 미수범도 처벌한다. 명도 과정에 있어서 주거 침입을 하는데 다 하진 않았고 미수에 거쳤는데 그래도 처벌한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명도 협상에 나설 겁니다. 자,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선수라면 함정까지도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점유자 컨설팅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이런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명도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수업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경매하시고 명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듣고 낙찰받고 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제가 목 아프게 강조했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 자, 그 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를 했을 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1%의 기부 꼭 동참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기부 담당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으니까 꼭 1% 기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